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사 김성훈입니다. 벌써 햇수로 50해를 환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구비구비 인고의 세월 속에서 저는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고통을 지켜보았고 그분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놀라운 회복의 순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가슴 아픈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드시는 그 검은 콩이 사실은 여러분의 심장과 신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는 조용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과연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나이가 60을 넘기고 70에 다가선다는 것은 우리 몸의 가장 정교한 시스템이 서서히 노을지는 것처럼 힘이 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식탁에서는 블랙푸드 열풍 이후 검은 콩이 불멸의 건강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좋다는 말에, 온갖 방송에서 칭송하는 말에 제 환자분들 역시 마치 종교처럼 검은 콩을 숭배하듯 드셔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수십 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수많은 환자들이 그 좋은 음식 때문에 병을 얻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저는 병원 진료실에서 눈물로 깨달았던 한 분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려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순자님 78세의 이야기입니다. 순자님은 평생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봉사를 해오신 마음씨 곱고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당신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매일 아침 검은 콩밥과 검은 콩을 갈아 만든 쉐이크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순자님은 저를 찾아오셨을 때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고통은 극심한 피로감과 설명할 수 없는 전신의 부종이었습니다. 순자님은 고통스럽게 호소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예전보다 몸이 너무 무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퉁퉁 부어서 주먹도 잘 쥐어지지 않고요. 남들은 검은 콩 먹고 기운 난다는데 저는 왜 요즘 소화도 더부룩하고 예전보다 유난히 더 피곤한 걸까요? 혹시 제가 이제 너무 늙어서 그런 걸까요? 저는 순자님의 눈빛에서 자녀들에게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어머니의 간절함과 스스로 건강을 지킨다 믿었던 노력의 결과가 처참히 무너지는 것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기엔 증상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저는 박순자님의 혈액과 소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저의 오랜 경험이 예측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검사 결과 순자님의 몸에서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중요한 미네랄 성분들이 소변을 통해 그냥 속절없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이 새는 항아리처럼 몸속의 영양 균형이 심하게 깨져 있었던 것입니다. 미네랄의 불균형은 순자님에게 피로와 부종, 그리고 무력감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자님의 식단을 꼼꼼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검은 콩밥, 검은 콩 쉐이크.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순자님은 검은 콩이 독이 된 것이 아니냐며 거의 울먹이셨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순자님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검은 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콩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좋은 단백질과 미네랄을 공급해준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은 콩과 같이 드셨던 어떤 음식 하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잘못된 처방으로 섞이면 치명적인 독이 되듯 몸에 좋다는 검은 콩 역시 잘못된 조합을 만났을 때는 우리 몸속에서 영양이 아니라 신장을 짓누르는 과도한 부담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부담은 순자님의 신장에 과부하를 걸었고 그 결과 신장이 지쳐 노폐물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오히려 중요한 미네랄들을 놓치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 순자님의 눈빛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하는 강한 의문과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다니까, 건강 프로그램에서 추천하니까라는 단순한 믿음만으로 아무 음식이나 검은 콩과 뒤섞어 드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이 영상에서 오늘 끝까지 밝혀내지 않으면
여러분 역시 박순자님과 똑같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반복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저는 단순히 병원의 교과서적인 이야기만을 전하려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건강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이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저의 오랜 임상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은 예순 이후 신장을 서서히 파괴하는 검은 콩의 위험한 조합 3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오히려 젊음을 되찾아줄 생명을 살리는 황금 조합 3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는 병원 진료실에서도 시간과 비용 때문에 자세히 듣기 어려웠던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활기차고 평안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박순자님과 같은 고통을 겪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독이 아닌 약으로 바꾸는 주도적인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곧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는 70이 넘은 우리 몸이 왜 검은 콩에 취약해지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부터 차근차근 파헤쳐 나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앞서 박순자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검은 콩 자체가 아닌 조합이 문제였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왜 60, 70이 넘어가면 똑같이 먹고 마셔도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 치부해버릴 수 없는 우리 몸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절한 변화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엔진이고 간과 신장은 몸속의 정수기 필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엔진이 쌩쌩 돌아가고 필터는 수돗물처럼 깨끗하게 피를 정화해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이 필터의 여과 속도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겨울 해가 짧아지듯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속도는 더뎌지고 독소를 해독하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신장이라는 장기는 제가 50년 동안 진료를 해오면서도 볼 때마다 경이롭고 또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기관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신장은 우리 몸이 오염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하루 20번이 넘게 온몸의 피를 세탁하는 생명의 빨래터이자 독소 제거의 최전선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생기는 단백질 찌꺼기나 각종 노폐물들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우리 몸을 서서히 중독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은 바로 이 독성 노폐물들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하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정화장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화는 이 신장 필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많은 임상 연구와 저희 병원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60세 이후부터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며 피를 거르는 핵심 역할을 하는 신장의 세포수 역시 젊은 시절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필터의 개수가 줄어들고 필터로 가는 물의 양까지 줄어드니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는 능력 자체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100의 효율로 처리했던 노폐물이 이제는 70이나 60의 효율로만 처리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검은 콩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검은 콩은 분명 훌륭한 식품입니다.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 미네랄, 필수 지방산,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까지 가득합니다. 젊을 때는 이 영양소들이 신장이 튼튼하게 돌아가는 데 필요한 훌륭한 재료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60, 70을 넘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이 비극적인 전환점을 목격했습니다. 환자 이철수님, 82세 역시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철수님은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오신 서울 강남의 택시 운전사 출신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을 챙기신다며 매일 아침 검은 콩밥을 드시는 것이 철칙이셨죠. 하지만 수년째 고혈압 약과 당뇨 전 단계 약을 드시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혈압 조절이 유난히 힘들어지셨습니다.
철수님처럼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검은 콩처럼 단백질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이 모든 것을 소화하고 분해된 노폐물, 질소화합물과 칼륨을 배출하기 위해 평소보다 2배, 3배로 힘겹게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필터가 약해져 제 역할을 못하니 이 노폐물과 칼륨은 배출되지 못하고 그대로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철수님의 몸은 독성 진흙이 쌓인 강물처럼 오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몸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건 좀 버겁다. 이 비명이 바로 박순자님이 느끼셨던 피로 부종, 소화불량 같은 사소한 증상들입니다. 이 증상들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무시하는 순간 신장은 과부하에 걸리고 몸속의 미세한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철수님께 간절히 말씀드렸습니다. 철수님, 검은 콩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검은 콩이 당신의 신장에 축복이 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짐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항해사가 폭풍을 피하듯 우리는 60세 이후부터 약해진 신장을 위해 식단의 위험한 조합을 현명하게 피해가야 합니다. 저는 이 끔찍한 조합들을 수만 건의 진료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고 오늘 그 첫 번째 위험한 조합을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부디 제 환자분들이 겪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첫 번째 위험한 식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조합을 처음 발견했을 때 저 역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검은 콩과 시금치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검은 콩에는 단백질이 많고 시금치에는 철분과 비타민이 많잖아요.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영양소가 2배로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 검은 콩 쉐이크에 시금치 나물까지 챙겨 먹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슈퍼푸드 조합입니다. 하지만 60 이후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지기 시작한 우리 몸에게는 이 조합이 마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신장 결석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에 숨겨진 치명적인 진실을 가장 고통스럽게 깨달았던 분은 인천에 사시는 김영인님 이셨습니다. 영인님은 늘 가족들을 위해 정갈한 식탁을 차려온 주부이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건강을 위해 시금치 나물을 즐겨 드셨고 아침마다 검은 콩과 견과류를 갈아 넣은 쉐이크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영희님은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몸부림치며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진단은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0.5cm 크기의 단단한 돌덩이가 요관에 꽉 걸려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고기나 짠 음식은 거의 안 먹고 채소 위주로 먹었는데 제가 왜 신장 결석에 걸린 걸까요? 저는 영희님께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문제는 시금치에 다량 함유된 옥살산 옥살레이라는 물질이었습니다. 옥살산은 시금치, 근대, 비트 등 일부 채소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유기산입니다. 신장이 튼튼한 젊은 시절에는 이 옥살산이 몸에서 잘 배출됩니다. 하지만 영희님처럼 노화로 인해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이 배출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 옥살산이 검은 콩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슘과 만나 우리 몸 안에서 결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합은 물처럼 부드럽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처럼 단단한 옥살산 칼슘 결정으로 굳어버립니다. 제가 현미경으로 환자들의 소변 침전물을 관찰할 때 이 단단한 옥살산 칼슘 찌꺼기가 신장을 지나가면서 미세 세포들을 긁어 상처를 내고 더 커지면 요로를 막아 영희님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신장 결석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단에서 옥살산 섭취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 신장 결석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강력한 임상 데이터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옥살산의 배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희님이 검은 콩을 통해 흡수하려 했던 귀한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기도 전에
시금치의 옥살산과 먼저 결합하여 흡수 불가능한 형태로 바뀌어 그대로 대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결국 좋은 칼슘은 몸에 하나도 못 쓰고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저는 영희님께 이 조합이 특히 위험한 이유를 하나 더 설명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아침 공복위와 장이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검은콩 쉐이크와 시금치 나물을 함께 드신다면 옥살산의 농도가 훨씬 진해지고 흡수가 빨라져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영희님은 자신의 선의의 노력이 되려 몸을 병들게 했다는 사실에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영희님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라는 깊은 깨달음을 전달했습니다. 김성훈 박사의 긴급 조언. 예순 이후에는 검은콩과 시금치는 가급적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신장 건강에 훨씬 안전합니다. 만약 두 가지를 모두 드셔야 한다면 최소한 몇 시간의 간격을 두시고 시금치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옥살산 성분을 일부 제거한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한국인의 가장 흔한 일상 습관 속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인의 식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이 순간 습관처럼 반복하고 계실지 모르는 두 번째 위험 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검은 콩을 드신 직후의 진한 커피, 홍차 혹은 녹차입니다. 이 조합은 부산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최민호, 이 70세의 만성적인 피로와 소화불량의 주범이었습니다. 민호님은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아침에 검은 콩밥으로 건강을 챙기고 진한 커피 한 잔으로 머리를 깨워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민호님의 철학이셨죠. 많은 분들이 이 패턴을 건강과 기분 전환을 동시에 잡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김성훈 의사인 저의 관점에서 볼 때 60 이후의 신장과 혈관에는 이것보다 더 위험한 조합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마치 경주마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동시에 채찍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조합을 신장을 과로시키는 이중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커피, 홍차, 녹차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카페인과 탄닌탄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수인 카페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를 주는 동시에 우리 몸속의 혈관을, 특히 신장으로 가는 미세 혈관을 조여서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으로 흘러들어가는 혈액의 양, 즉 신장 필터가 깨끗하게 걸러내야 할 원료의 양이 줄어듭니다. 필터로 가는 물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켜 소변을 빨리 그리고 많이 배출하게 만듭니다. 민호님께 저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민호님, 혈액은 적게 오는데 신장은 소변을 더 많이, 더 빨리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이 과로 상태에 빠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혈액 여과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노화된 신장에게는 이보다 더 가혹한 노동은 없습니다. 게다가 강제적인 이뇨작용으로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면 우리 몸은 쉽게 탈수 상태가 되고 이는 신장에 더 큰 압력과 부담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공격수는 바로 탄닌입니다. 탄닌은 검은 콩 속에 있는 귀한 단백질과 만나 소화 효소가 접근하기 어려운 끈적하고 소화되지 않는 덩어리를 만듭니다. 제가 진료했던 많은 환자분들이 검은 콩을 먹고도 속이 더부룩하다, 가스가 많이 찬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이 탄닌과 단백질의 부적절한 결합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장에 남아 독소를 만들어내면 결국 이 독소를 처리해야 하는 최종 책임은 다시 신장에게 돌아갑니다. 쉽게 말해 검은 콩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전달하려는데 커피가 옆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려 그 영향을 제대로 못 쓰게 막는 셈입니다. 특히 검은 콩의 풍부한 철분의 흡수율은 탄닌에 의해 급격히 떨어집니다. 민호님처럼 건강을 위해 검은 콩을 열심히 드셨지만 피로와 빈혈 증세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님께 평생의 습관인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마법을 적용할 것을 간곡히 권유했습니다. 검은 콩을 드신 직후가 아닌
위와 장이 안정되고 소화 활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커피를 드시도록 처방했습니다. 이 작은 시간 분리만으로도 신장의 부담은 현저히 줄어들고 영양소 흡수율은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대체 음료로는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보리차나 순수한 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신장에게는 가장 평화롭고 부드러운 선택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민호님은 처음에는 고집을 부리셨지만 3개월 후 저를 다시 찾아와 선생님, 이제 속이 훨씬 편안합니다. 오후에 나른함도 덜해졌어요 라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김성훈 박사의 긴급 요약. 검은 콩을 드신 직후의 카페인 음료는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장을 과로하게 만들며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가장 부담스러운 조합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인의 가장 익숙한 식탁 속에 숨어있는 심장과 신장을 동시에 짓누르는 마지막 치명적인 조합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 번째이자 한국 사람이라면 평생을 먹어온 가장 익숙하고 정겨운 식탁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함정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바로 검은 콩밥과 짠 한국식 반찬들의 조합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그림이 떠오르실 겁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아삭하게 잘 익은 김치, 짭조름한 양념이 된 생선 조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검은 콩이 섞인 잡곡밥 한 공기. 생각만 해도 입맛이 돌고 한국인의 깊은 정칭이 느껴지는 전형적인 풍경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식탁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의 직감은 항상 비상벨을 울립니다. 이 익숙함 속에 우리 신장과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두 개의 맹독성 성분, 즉 소금 나트륨과 콩 속 칼륨의 끔찍한 시너지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이 넘은 신장에는 이 시너지가 최악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철수님 82세의 사례가 이 위험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철수님은 1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혈압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조절해도 수치가 안정되지 않았고 아침마다 다리가 묵직하게 부어오르는 증상이 심해지셨습니다. 저는 철수님께 식단 일지를 꼼꼼히 기록해 오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일지를 살펴보니 아침 검은 콩밥에는 늘 짠 된장찌개, 그리고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밑반찬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철수님께 먼저 짠 음식 속 나트륨의 치명적인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나트륨은 물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 나트륨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서 엄청난 양의 물까지 함께 끌어당겨 옵니다. 그러면 혈액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고 우리 몸의 수도관이라 할 수 있는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노화로 인해 이미 딱딱해지기 시작한 혈관의 나트륨이 매일같이 압력을 가하면 혈관은 터지기 쉬운 시한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의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를 하루 0mg만 줄여도 고혈압 환자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은 콩 속에 들어있는 칼륨의 딜레마입니다. 칼륨은 근육을 움직이고 신경을 전달하며 무엇보다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젊을 때는 이 칼륨이 신장을 통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밀어내 혈압을 낮추는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철수님처럼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예순 이후에는 이 수호자가 돌변하여 위험 요소가 됩니다. 약해진 신장은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신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검은 콩을 통해 들어온 칼륨이 혈액 속에 빠르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 하이퍼칼레미아이라고 부릅니다. 이 병명은 매우 생소할 수 있지만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심해지면 심장의 전기적인 신호에 교란이 생겨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추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철수님의 식탁은 나트륨 폭탄 고혈압 위험과 칼륨 폭탄고, 칼륨 혈증 위험이 동시에 터지는 최악의 시너지를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짠 음식과 검은 콩이 합쳐지면서 혈압과 신장이 둘 다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조합이 지속되자 철수님의 몸은 물을 붙잡고 있는 나트륨 때문에 다리가 부었고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거르지 못해 혈액에 독소가 쌓이면서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해지는 악순환을 겪고 계셨습니다. 저는 철수님께 짠 음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닌 양념과 국물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겨운 한국인의 식탁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 속의 독소를 제어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철수님께 검은 콩과 짠 반찬을 함께 많이 먹는 식탁은 신장과 심장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제 절망은 끝입니다. 이제부터 검은 콩을 독이 아닌 약으로 우리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도와주는 기적의 황금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은 늘 여러분의 식탁에 있습니다 라고 힘주어 말씀드렸습니다. 철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곧이어 이어질 치유의 식탁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뒤로하고 희망과 치유가 가득한 황금의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50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가장 확신을 가지고 처방하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검은 콩과 브로콜리입니다. 저는 브로콜리를 해독, 항산화, 그리고 혈관 보호를 한 번에 도와주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부릅니다. 브로콜리가 약해진 신장에 왜 그렇게 좋은 동반자가 되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앞서 환자 김영희님 75세의 신장결석을 유발했던 시금치의 치명적인 약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옥살산이었습니다. 김영희님이 시금치를 끊고 브로콜리로 바꾼 것은 신장 건강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기적적인 브로콜리는 시금치와 달리 옥살산 함량이 극히 미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금치 100g에 옥살산이 약 0mg이 들어있다면 브로콜리 100g에는 고작 10mg 정도만 들어있습니다. 즉 시금치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옥살산 함량이 이렇게 현저히 낮기 때문에 브로콜리는 검은 콩의 칼슘과 만나도 딱딱한 결정을 만들지 않아 신장 결석의 위험을 줄여주고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원천적으로 막아줍니다. 신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시금치 대신 브로콜리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질병의 고통을 피하는 생명 연장의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놀라운 효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해독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브로콜리를 썰거나 씹을 때 생성되는 물질로 간과 신장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혼자서 모든 쓰레기를 치우느라 과부하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설포라판이 옆에서 신장의 팔다리가 되어 독소들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는 신장의 청소 능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신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마치 지친 신장에게 유능한 비서 한 명을 붙여준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C는 검은 콩 속의 귀한 영양소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은 콩의 철분은 식물성 철분이라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되는 형태 비타민C가 이 철분을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엠처로 바꾸어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앞서 커피의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브로콜리의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그 흡수를 촉진하여 혈액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김성훈 박사의 실천 처방. 이 황금 조합을 실천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점심 식단에 검은콩 잡곡밥을 드실 때 브로콜리를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브로콜리를 데칠 때는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3분에서 5분 정도만 살짝 데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금은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들기름이나 참기름, 통깨를 살짝 넣어 고소한 맛으로 간을 해 주십시오. 이 고소함이 부족한 짠맛을 채워줄 것입니다. 저는 환자 박순자님 78세께 이 조합을 처방했고 한 달 후 박순자님은 아침 부종이 현저히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검은 콩과 브로콜리는 신장을 덜 괴롭히면서
해독과 혈관 보호를 동시에 돕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식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황금 조합을 통해 검은 콩을 드신 직후 커피를 찾던 습관을 어떻게 현명하게 바꿀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제가 권유하는 두 번째 기적의 조합은 바로 검은 콩과 따뜻한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예순 이후의 신장에게는 부담 없이 오래 마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와 같습니다. 환자 최민호님 70세. 이 커피를 끊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모습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카페인이 신장 혈관을 조이고 과로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했지만 수십 년간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민호님에게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말고 신장에게 더 편안한 친구를 사귀어주라고 조언하며 보리차를 처방했습니다. 보리차의 가장 큰 미덕은 카페인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카페인이 없으니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수축될 일도 없고 신장을 강제로 몰아세워 이뇨작용을 일으킬 일도 없습니다. 신장은 과로할 걱정 없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수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혈액이 자연스럽게 묽어지고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치 뻑뻑했던 필터에 깨끗한 윤활유가 채워진 것과 같습니다. 또한 보리차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장 속으로 들어가 독소나 노폐물을 스펀지처럼 흡착하여 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장에서 독소가 미리 처리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쓰레기의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신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예방의학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신장이 쉬는 동안에도 장이 열심히 청소를 도와주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보리차 속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으면 신장에도 큰 부담을 주는데 베타글루칸이 포도당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여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는 특히 환자 이철수님 82세처럼 당뇨 전 단계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2배로 유익한 조합이 됩니다. 김성훈 박사의 실천 처방. 검은 콩을 드신 후 30분 정도 지나서 따뜻한 보리차를 천천히 마셔주십시오. 식사 직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므로 30분의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과 보리차를 합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목표로 하되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신장에는 가장 부담이 덜합니다. 민호님은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로 바꾼 후 늘 시달리던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개선되었고 오후에 찾아오던 극심한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선생님, 이 작은 변화가 제 삶의 질을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보리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신장에게 주는 가장 부드럽고 안전한 휴식이자 검은 콩의 영양을 몸속 깊숙이 전달하는 따뜻한 운반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황금 조합을 통해 검은 콩의 위험 조합 중 가장 피하기 힘들었던 짠맛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을 시간입니다. 제가 50년간 지켜본 한국인의 식탁에서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선 정신적 지주와 같습니다. 이철수님처럼 짠 음식을 고수하시던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처방은 바로 검은 콩과 저염 발효식품의 조합입니다. 핵심은 발효식품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양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환자 이철수님 82세께 이 점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철수님은 고혈압 때문에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철수님, 문제는 된장이 아니라 짠 된장입니다. 염분만 줄인다면 발효식품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덜어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최고의 혈관 보디가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효식품이 어떻게 신장과 혈관을 보호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미생물의 힘에 있습니다. 발효식품에는 유익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가득합니다. 이 유익균들은 우리 장 속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독소에
암모니아 등가 생기는 것을 미리 막아줍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혈액으로 흡수되는 독소의 양 자체가 줄어들고 그 결과 신장이 처리해야 할 쓰레기의 양이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는 신장의 과부하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펩타이드라는 물질은 혈압을 낮추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펩타이드 성분은 혈압을 올리는 효소의 씨의 활동을 억제하여 혈관이 불필요하게 긴장하고 수축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제가 이철수님께 저염 된장으로 끓인 장국을 처방한 후 3개월 만에 혈압약의 종류를 하나 줄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발효 펩타이드의 기적 같은 효능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청국장에는 혈전을 녹이는 나토키나 아제나토키나스 효소가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장으로 피가 더 원활하게 공급되어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일하기 편안해지는 것이죠. 김성훈 박사의 실천 처방. 이철수님처럼 짠맛에 익숙한 분들에게 저는 국물은 적게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강력히 권유합니다. 소금은 대부분 국물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건더기, 두부, 채소, 콩 등을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아주 조금만 드시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저염 된장 기준으로는 하루 한 숟가락 정도를 검은 콩밥에 곁들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철수님은 이제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검은 콩밥을 드시면서도 장 건강, 혈압 조절, 신장 부담 완화라는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셨습니다. 이처럼 검은 콩 뒤에는 커피보다 따뜻한 보리차가 신장에 훨씬 부드럽고 안전하며 짠맛만 줄이면 저염 발효식품은 장, 혈관, 신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희망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 속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50년 경력의 의사 김성훈이 수만 건의 임상 데이터를 통해 도출해낸 이든 놀이, 신장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3가지 황금률, 골든 룰을 정리하고 실천할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복용하면 독이 되듯 아무리 좋은 검은 콩이라도 이 3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위험조합처럼 신장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첫째, 검은 콩을 먹어야 할 황금 타이밍을 지키십시오. 제가 환자 박순자님 78세께 가장 먼저 처방했던 것이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노년기에는 검은 콩을 점심에 드시는 것이 신장에 가장 무리가 덜합니다. 왜 점심이 가장 좋을까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오전부터 오후 초반까지가 가장 활발하여 소화 효소가 왕성하게 분비되고 위장 운동도 활발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검은 콩을 소화력이 가장 좋을 때 섭취해야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들이 신장에 부담을 덜 주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늦은 저녁, 특히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검은 콩을 많이 드시면 우리가 잠을 자며 모든 장기가 휴식을 취해야 할 때 신장은 단백질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쉴 틈 없이 일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다음날 아침에 부종과 극심한 피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검은 콩은 점심에 드시고 저녁 늦게는 신장에게 휴가를 주십시오. 둘째, 적정 섭취량과 물 마시는 습관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저는 수많은 임상 연구 결과와 환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대부분의 성인에게 검은 콩은 하루에 밥 한 공기에 섞어 넣어 먹을 수 있는 정도, 구체적으로 하루 30g에서 50g 사이가 충분하고 가장 안전한 양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이상 과도하게 드시면 단백질 분해로 생기는 질소 노폐물과 칼륨이 과다해져 약해진 신장에 돌이킬 수 없는 힘겨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물과 보리차를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충분히 드십시오. 신장은 물이 충분해야 혈액이 묽어져 노폐물을 걸러내기가 쉽습니다. 검은 콩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수분 섭취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셋째, 검은 콩을 살리는 올바른 준비 전 처리 과정을 따르십시오. 이것은 소화와 흡수율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검은 콩은 절대로 불리지 않고 딱딱한 상태 그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불리지 않은 콩은 소화가 잘 안 되어 가스가 많이 차고 복통을 유발하며 영양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소화되지 않은 콩이 장에서 발효되며
독성가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신장에게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반드시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 부드럽게 익혀서 드십시오. 최소 6시간 이상, 가능하면 하룻밤 정도 물에 담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린 후에는 압력 솥에 30분 정도 또는 일반 냄비에 1시간 이상 푹 익혀야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신장 살리는 하루 식단 예시. 저는 환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늘 구체적인 식단표를 드렸습니다. 점심 식단 활발한 활동 시간, 검은 콩 30김을, 현미와 보리에 섞은 잡곡밥, 브로콜리 데친 나물 들기름, 저염 된장국 건더기 위주. 저녁 식단, 신장 휴식 시간, 검은 콩은 쉬어주시고 현미밥이나 다른 곡물밥, 등푸른 생선구이 짜지 않게, 숙주나물, 시래기 나물 등 담백하고 채소 위주의 반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4가지 황금 재료, 검은콩, 브로콜리, 보리차, 저염된장을 하루 중에 골고루 섞어 자주 만나는 건강한 동반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자 제가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궁극의 처방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 김성훈으로서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환자분들의 눈물과 웃음을 함께 나누며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이며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약이 될지 독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환자 이철수님 82세께서 의사 선생님, 전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몸이 무거운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안타까운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신장은 참으로 무서운 장기입니다. 기능이 절반, 아니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심각한 증상을 보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그 사소한 피로감, 다리의 부종,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는 증상들, 대부분은 노화로 치부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고통스러운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호를 해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순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검은콩 조합 3가지는 검은콩과 시금치 신장결석, 진한 카페인 신장과 그리고 짠 반찬 고칼륨 혈증과 고혈압이었습니다. 이 조합들은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조용한 살인자였습니다. 반대로 신장을 살리고 활기를 되찾아줄 황금 조합 3가지는 검은콩과 브로콜리, 따뜻한 보리차, 그리고 저염 발효식품이었습니다. 이 조합들은 치매 예방, 암 예방,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수많은 임상 연구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검은콩을 완전히 끊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누구와 언제, 얼마나 자주 만나게 할지 그 조합과 습관을 바꾸는 것이 관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황금률, 즉 점심에 30, 50끼의 적정량을 짜지 않게 불려서 익혀 드시는 습관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고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바로 너무 늦게 병원을 찾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괜찮을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지만 몇 달, 몇 년의 지연이 결국 평생 약에 의존하거나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길을 걷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약에 의존하는 길이 아닌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는 주도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최종 당부를 드립니다. 환자 이철수님처럼 이미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병원에서 신장기능 저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각기 다르고 복용 중인 약 중에는 칼륨을 몸에 보존하는 타입, 일부 혈압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단이나 약의 용량을 임의로 바꾸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 하나가 치료 방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식과 올바른 선택으로 지킬 수 있는 하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는 작은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정보가 주변에 계신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분들, 특히 60 이후의 분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꼭 공유하여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요양원 걱정을 덜어주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가 오늘부터 조금 더 편안해지고 활기차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극비로 처방했던 노화로 망가진 혈관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기적의 아침물 한 잔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